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우TV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나 테슬라 주식이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산재에 있는 호재 악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하나 생겼어요. 드디어 S&P에서 테슬라의 시정 등급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무려 2단계나 상승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트위터 딜은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늦어지는 느낌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4분기 미국 판매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반 정도에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전월 실업률은 3.7%였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전월에 31만 5천 건이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 9월 고용보고서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예상 9월달 일자리 증가 수는 25만에서 27만 건 정도 되겠고 실업률은 3.7% 유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월 대비 실업률은 비슷하고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준이 기대고 있는 부분, 연준이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월 대비 고용자 증가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일자리 증가분이 예상을 밑돌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문제는 임금 상승이라는 거죠.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역시 임금 상승, 임금 인플레이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임금 상승이 꺾이지 않는 이상 연준의 피봇, 그러니까 통화정책 완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정책으로 바꾸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11월 초 FOMC 회의 때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CME 패드와치에서 보고 있는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11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은 무려 76.7%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할 것 없이 금리들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관련 해석에 따라서 10월 첫째 주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 상승도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 때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200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맵을 보면 에너지 주식들은 역시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에 맞추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주식이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민간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자 수나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자 증가 수 역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미국인 평균 임금 인상률이 올해 내내 월별 5% 이상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5% 넘는 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임금 인상 기조가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대, 20년대 이때 대비해서도 한층 더 높아진 임금 인상률을 지금 볼 수 있고요. 현재 월별 실업률 추이를 보면 3.6%에서 3.7%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한 4% 이상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상당히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다소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은 다소 한 4% 이하로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연준 정책에 크나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좀 중요해진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이틀 연속 하락을 하긴 했지만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면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조로운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1500선에서 크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11,000선 이상에서 잘 버텨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반등 추세가 꺾였다라고는 볼 수 없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의 경우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지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면은 120 주봉선에 닿을 때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반등을 크게 보여주었었습니다. 120 주봉선에 닿았을 때가 올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니까 자, 이번 주까지 좀 어려움을 겪으면 다음 주에는 그래도 반등의 움직임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고요. 뭔가 다음 주에 반등 추세가 그래도 나올 만한 이유가요. S&P에서 테슬라 투자 등급을 드디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S&P에서는 무려 2단계나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올렸어요. 테슬라 투자 등급이 원래는 BB 플러스 단계, 그러니까 정크본드 상태였는데 BBB까지 올리면서 BBB 마이너스를 한 단계 건너뛰어서 2단계를 올렸습니다. 자, 로월 미디엄 그레이드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간 테슬라 투자에 등한시했던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테슬라 투자를 시작한다는 거죠. 자, 안 그래도 테슬라 주가가 지금 상당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 있으면은 최고의 주식 매수 타이밍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가들도 테슬라 주식을 많이 지금 투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5일간 테슬라의 하락이 심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가들이 무려 테슬라를 5억 불이나 샀다고 합니다.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차량 인도 수치가 시장 예상치 대비 낮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은 모습이고 최근의 변동성을 구매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 올해 변동성이 아주 컸죠. 하지만 다른 메가캡 기술 주식보다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 팡 주식들이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주식들을 다 합한 이런 지수보다도 테슬라의 지금까지의 주가 퍼포먼스는 더 나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크게 하락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테슬라가 좀 덜 하락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덜 하락하는 데는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유럽에서 선전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가 베를린도 주당 2,000대 이상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주당 10,000대에 이르는 생산 캐파를 가지면서 50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가 베를린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유럽 내 테슬라 판매는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핑크색 차트가 2021년 차트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색깔, 이 자주색 색깔이요. 2022년 차트인데 2021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매월 증가하는 수치로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럽의 4분기 판매도 지금 걱정 없어 보여요. 베를린도 잘 성장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월간 9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 캐파를 보여주면서 충분히 유럽에 많은 차량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상황이고 컨테이너 운임 역시 상당히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4분기 판매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이든 정부에서 BBB 액트 해가지고 그게 이제 IRA로 바뀌었었죠. Inflation Reduction Act로 바뀌어가지고 7,500불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 이는 1월 1일부터 딜리버리 되는 기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미국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1월 1일부터 테슬라 차량을 인도받아서 7,500불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겠다라는 대기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온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델 S와 모델 X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Y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8만 불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4분기 미국 판매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메인 모델이 모델 3랑 모델 Y, 롱레인지라든지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다행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주식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4분기에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큰 손들이 좀 더 테슬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론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현재 트위터 측과 세부 협상 중에 있는데 이 세부 협상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율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제값에 산다고 했겠지만
다른 뭐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위터하고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협상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법원에서는 이에 따라서 10월 28일까지 재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이루어지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10월 28일까지 미루기로 했고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 7개 은행이 트위터 인수 자금의 13빌리언을 대출금으로 댈 예정입니다. 총 한 44빌리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중 13빌리언을 이렇게 7개 은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도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 측의 새로운 인수 제안서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옥토버 3rd에서 10월 3일에 나왔죠.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4월 25일에 하기로 했던 트위터 인수권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 on the terms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라는 말이 있는데 컨디션이란 말이 있죠. 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 딜을 다시 한번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 컨디션은 the receipt of the proceeds of the debt financing 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이러한 M&A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트위터 측에서는요, 전체적인 인수자금을 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자, 이러한 컨디션이 있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7개 은행 중에 한 곳이라도 자금을 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전체적인 이 13빌리언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일론이 받을 수가 없다면은 이러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론 입장에서는 하나의 탈출구를 마련해 두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인수 못하겠다. 그래서 나 그냥 1빌리언에 해당하는 페널티만 주고 이 인수권 그냥 끝내도록 하겠다, 인수하지 않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트위터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인수안, 그러니까 주당 54.2불의 인수안은 아니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할인을 하더라도 일론에게 최대한 판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 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일론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하락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판매했다는, 매도했다는 그런 사실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10월 28일까지 트위터 딜을 끝내려면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나 은행에서 대출을 적게 해준다든지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물린다면은 테슬라 주식의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 딜과 관련돼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야지 악재가 해소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법원에서 10월 28일까지 기한을 주기로 했으니까 10월 28일까지는 어느 정도 악재로 이 트위터 관련돼서 좀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 테슬라의 호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죠. 자, 어저께 테슬라 투자 등급이 상향이 되면서 최근에 3분기 딜리버리 수치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트위터 딜과 관련돼서 좀 악재 요인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다져줄 하나의 호재가 생겼다. 테슬라 투자 등급 상향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19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쨌든 역대급 실적이 나올 예정이고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라고 할 수 있는 1.07불 정도를 뛰어넘는 EPS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테슬라 주가 238불, 그러니까 240불 이하에서 220불 사이는 정말로 싼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포워드 EPS 기준으로는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한 60에서 80 사이의 EPS는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50%의 지금 할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싸진 주가가 최고의 호재로서 이번에 신용 등급 상승이 테슬라 주가의 반등이 서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싸진 만큼 기관 투자가들의 더욱더 적극적인 매수가 하반기에 그리고 연말에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주식도 역시나 우량주, 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 5개 기업을 뺀 S&P 495 지수를 보면요, 이게 이 빨간색인데 최근 한 5년 동안 거의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한 30% 정도 상승을 했다면 나머지 S&P 5,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이 5개 주식만으로 그 5년간의 최근 5년간의 상승률을 구해보면 402%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 장기 투자도 역시 초대형 성장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 5개 기업을 빼놓고는 자, 나머지 기업들의 이런 주가 성장을 보니까 S&P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 못지않게 좀 박스권을 보여주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것은 뭐다? 예, 바로 테슬라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과거 통계로 봤을 때 향후에 가장 크게 오를 만한 주식은 역시 테슬라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세일 기간 잘 활용하셔가지고 1년 후, 2년 후 좋은 주식 투자 수익률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